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키워드 뭔가요? 이번에도 또 검찰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인사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을 했는데요. 지난 1일이죠.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이동광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표를 냈었잖아요. 예. 그 후임 인사를 한 겁니다. 5일 만에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김홍일이 누구냐, 어떤 인물이기에 대통령실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했을까 싶잖아요. 이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인물입니다. 네. 김 위원장도 검사 출신인데요.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기도 하고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믿고 따랐던 인물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의 인력난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오게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김홍일 위원장의 인생 스토리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김 위원장의 자수성가 성장 스토리에 포커스를 둔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인 후에 소년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새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이제 입학한 후에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예. 또 이력에서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에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BBK 수사했던 일이라든지 특수통 검사 이런 얘기는 싹 다 빠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눈길이 가는 이력들을 좀 제가 짚어볼게요. 충남대 출신 첫 사법고시 이제 합격자고요. 강력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또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6월 말이죠. 권익위원장에 임명돼서 5개월 정도 임무를 수행했다. 이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를 계속 언급하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 자리로 기용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권의 반응은 가짜 뉴스 문제도 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법에서 치밀하게 다뤄야 하는 만큼 법률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 지명된 거에 대해서 좀 논리를 강조하려는 것 같은데 야당에선 당장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맞습니다. 방통위원장에 이제 검사 출신이 지명된 건 좀 상당히 이례적이긴 한데요. 야권들의 반응을 좀 정리를 해보면 또 측근이냐, 또 검찰이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이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짓밟는 어불성설의 인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박성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모든 공직을 자신을 따르는 정치검찰들로 채우려는 심산이냐. 예. 마치 모든 요직에 정치군인을 임명했던 신군부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하나회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김 위원장이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또 BBK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정치검사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인사를 찾으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네. 근데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반응은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의 반영이나 방송통신 전문성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윤심 바라기 척도 방송장악 오기만 가지고 행하는 이 대국민 민폐 인사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이력들을 보면요, 방송통신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과 다르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야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신뢰가 크잖아요. 그래서 방통위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명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김홍일 후보자는 오늘 입장을 냈는데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입장 중에 독립적인이라는 말에 저는 눈길이 갔는데 정말 독립적인 방송통신을 지향하는 걸까 물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야 2+2 협의체 첫 가동입니다. 예. 이게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2+2 협의체냐 이게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여야 정책위의장이랑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참여한 협의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도 일을 안 한다고 비판을 받으니까 좀 해보려고 맞습니다. 만든 거긴 하죠. 맞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유이동 정책위의장이랑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함께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계호 정책위의장이랑 박주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예. 이제 오늘 처음 열렸기 때문에 상견례 같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다음 모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들이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주 1회 정기 회동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이제 비공개적으로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양당이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이제 종료될 때까지 서로 협의해 나가겠다 하지만 서로 좀 의견이 다른 법안들이 많잖아요. 당장 쌍특검부터 문제가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좀 좁아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네, 김기현과 인요한이 만났다. 갈등 풀어졌나입니다. 사실 오후 5시에 회동이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넘게 될 줄 알았더니 벌써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5시 5분부터 20분까지 당대표실에서 전격 회동이 있었는데요. 좀 이제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워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제 김 대표는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남은 기간도 잘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또 이제 공관위원장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인 위원장께서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제 하기 위한 그 충정에서 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공감한다. 저희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거 사실상 거절했던 건데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하려는 의지로 느껴집니다. 네네, 약간 해명한 것처럼 보이죠. 또 이제 제안해주신 안건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걸로 확신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사안이 있고 공관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다.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그간 이걸로 좀 갈등들이 쌓였었잖아요. 그래서 네.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것도 바로 수용할 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인 위원장의 말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인 위원장은 김 대표에게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다시 한번 했거든요. 또 이제 오늘 만남을 통해서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에 대해서 의지를 확인했다. 지금까지 혁신이가 절반의 성공을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루어주시길 바란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인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이 혁신 안건들에 대해서 고려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내일 이제 최고위하고 혁신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요건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 네, 한번 상황을 보기로 하죠. 취재 파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